안녕하십니까. 금일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하고 이제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실제로 그 클러스터와 보안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포레스터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개발자의 약 60% 이상이 지금 개발 업무를 컨테이너 기반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의 트렌드는 추세는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기회도 레거시에서 이제 컨테이너로 DX 전환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벤더나 기업들에게는 어떤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되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맞춰서 신규 프로젝트도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채택하는 것이 이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서치에 대한 자료는 오늘 세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요. 이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컨테이너가 앞으로의 이제 트렌드가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제로 넘어가면은 이제 컨테이너의 증가는 곧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한 플랫폼의 이제 직접적인 수량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쿠버네티스가 이제 서비스 단위로만 구현이 되었다면 점점 이제 쿠버네티스 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조직의 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뭐 나라 간의 이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형태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수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클러스터의 수량은 시스템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이제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리소스도 당연히 늘어날 거에 될 거고요.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관리되는 시스템의 버전도 조금씩 상회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운영자들은 각각의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접속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올라가게 되는 시스템 인프라가 다양함으로 이제 많은 시간과 각 인프라에 맞는 이제 운영 체제를 갖춰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인력과 시간은 이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요구되는 이제 사항은 점점 많아지겠죠. 또한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점점 확장되는 케이스에는 동시에 이제 지역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클러스터도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간단 명료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될 건데요. 그리고 이런 관리 문제 이외에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제 포인트가 바로 이제 보안입니다. 보안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문 기사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굉장히 많은 이제 보안에 대한 뉴스에 대한 주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들의 제목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제로 트러스트 구현이 앞으로의 이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일관성도 가지고 가고 일관성을 가진 이제 관리와 그리고 보안적 특성을 내포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저희 수세에서 제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관리를 위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수세 렌처라는 솔루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렌처의 제품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제 OS들이 보일 텐데요. 렌처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구성할 때 가장 필요한 기반이 되는 이제 OS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 수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수세 리눅스부터 시작해서 타 엔터프라이즈 벤더들의 OS를 이용하셔도 쉽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제 커뮤니티 OS, 이제 센토OS나 라키 리눅스를 이용해서도 구현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세는 지금 이제 약 30년이 되었는데요. 저희 수세는 이제 오픈 소스 회사로서 벤더 락인에 대한 제약이 이제 최소화하여 이제 제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도 베어메탈이나 이제 가상화 환경 그리고 CSP 환경에서도 쉽게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SP 환경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호스티드 쿠버네티스, 아마존의 EKS, 애저의 AKS, 그리고 구글의 GK와 같은 클러스터를 배포도 할 수 있고 임포트해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클러스터를 배포를 할 때 수세 렌처가 제공하는 RKE, 렌처 쿠버네티스 엔진이라는 이제 인스톨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RK를 이용해서도 손쉽게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K3S라고 가장 오른쪽에 표시가 되는 것을 이제 보이실 텐데요. 주로 이제 IoT나 엣지 환경, 텔레콤 환경, 텔레콤 비즈니스 그리고 우주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량화 쿠버네티스를 이제 배포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위쪽에 있는 이제 수세 렌처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렌처를 통해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컨테이너 시큐리티, 오늘 뒤에서 소개해드릴 오늘 주제 보안 주제와 적합한 이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렌처 자체적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손쉽게 필요시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클러스터에 쉽게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서비스 메쉬를 위한 이제 이스티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저희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이제 통합한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렌처에서 조금 스크린샷을 따와봤습니다. 렌처의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가 지금 여러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렌처의 GUI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등록을 하시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해당 등록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우측에 보시면은 익스플로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그 익스플로어 버튼을 타고 들어가시면은 해당 클러스터의 내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이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에서 방금 보았던 그 익스플로어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클러스터 내부 환경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클러스터의 사용량 등을 이제 한눈에 이제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고, 또한 이제 좌측 컬럼에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워크로드에 대한 관리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관리까지 다양한 작업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메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렌처는 클러스터를 배포도 하지만 임포트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를 배포할 이제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이미 클러스터 드라이버와 노드 드라이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사용해 보신 이제 CSP, 뭐 AWS 그리고 애저, 구글 등에 대한 CSP에 대한 이제 클러스터 드라이버도 제공하고 있고, 일반적인 가상머신 풀, 이제 가상머신 리소스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이제 VM웨어 풀이나 이제 뉴타닉스 풀에 관한 이제 노드 드라이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외부의 이제 환경들과 연결을 해서 이제 클러스터를 배포해야 될 텐데, 사전에 이제 인증, 크레덴셜 작업, 연동 작업만 수행하신다면은 손쉽게 클러스터를 배포를 하시고, 그 배포한 클러스터를 다시 템플릿화 시켜서 동일한 클러스터를 반복적으로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기존에 이제 클러스터를 배포했을 때 사용하셨던 매뉴얼적인 방식보다는 좀 더 빠르고 편안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배포를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장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배포할 때 호스티드 쿠버네티스 말고 이제 저희 렌처를 통해서 렌처가 이제 직접적으로 버추얼 머신 리소스에 이제 배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배포판입니다. RK와 RK2 그리고 K3S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RK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커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나머지 RK2와 K3S는 컨테이너 D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RK2는 옆에 조그맣게 마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대충 마크에서도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 RK2는 일단 미 연방 정부와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각 연방 정부의 이제 그 보안 규제를 이제 해소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K3S, 네, 경량화 쿠버네티스입니다. 실제로 이 K3S를 통해서 일반적인 저희가 버추얼 머신에다가 배포를 할 때 대략적인 시간은 한 1분 미만 아니면 한 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쿠버네티스를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K3S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량화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IoT나 엣지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주로 이제 ARM CPU처럼 이제 저전력을 이제 요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굉장히 적합한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렌처가 가지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약 100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서 바로 선택하셔서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이외에도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다, 아니면 직접 인하우스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할 경우에는 렌처에다가 해당 그 레지스트리를 등록하셔서 헬름차트 기반으로 배포를 하시면 손쉽게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처를 사용하실 때 이미 기존의 기업,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조직에서나 LDAP이나 AD 같은 인증 서버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렌처에서도 이런 인증 서버들과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어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이제 유저에 대한 접근 제어를 이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가된 유저만 해당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비인가는 제외를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렌처에서 기본적으로 알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저에게는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기능만 주고, 아니면 또 다른 특정 유저에게는 만들어진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만 보고, 이런 식으로 롤을 이제 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량화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클러스터가 이제 생성이 되면은 분명히 저희는 이제 사용자분들은 거기다 워크로드를 띄울 텐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띄우게 되면은 가장 지금 캡처 화면에서 가장 가운데, 가장 밑에 있는 캡처 화면인데요.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제 가시성을 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필요시에 따라 만약에 리소스가 좀 더 필요하다 할 경우 워크로드를 좀 더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기실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 박스에 보이시는 것처럼 워크로드를 바로 마이너스 플러스 줄이고 증설할 수 있고,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모니터링 그 펑션을 이제 모니터링 컴포넌트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외부에서 열리는 이제 그래프 하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이제 내부적으로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래프로 사용량 등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처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제가 오늘 실제 가장 포커스를 맞춘 파트는 이제 보안 쪽입니다. 먼저 기존에 일단 조직에서 시스템 풀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고 기업 자체만의 컴플라이언스만으로 이제 유지를 한다면은 안정화된다고 생각을 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녹색 동그라미 안에 지금 트러스티드, 그리고 녹색 동그라미 밖에는 not trusted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티드 부분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예제로 들었습니다. 쿠버네티스 풀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풀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모호함,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모호함이 공존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고 일관된 이제 적용을 위한 리소스의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화된 접근 방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는 제로 트러스트를 표현해 봤습니다. 그림처럼 이제 제로 트러스트는 보안의 경계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 안의 컨테이너도 외부 환경과 마찬가지로 제로 트러스트, 즉 신뢰를 조금 덜하고 신뢰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보안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모호했던 내부 네트워크와 L3 레이어의 트래픽도 이제 모두 보안성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버너러빌리티, 저희 취약점 기반의 이제 패치를 통해서 이제 보안을 해소해 왔다면 그것만으로는 지금 조금 전략적으로 보안 환경을 구성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이제 공격 패턴과 그리고 리스크 모델을 다시 재정립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구현하게 되면 조금 더 기존보다는 좀 더 많은 보안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룹핑이나 라벨링 같은 기법을 이용하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자동화까지 추가하시게 되면은 보다 쉽게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의 쿠버네티스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보안 솔루션 뉴벡터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이제 한 표로 이제 슬라이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L4 레이어와 L7 레이어에 대한 보안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7에 대한 이제 정책, 룰 정의는 뉴벡터만이 제공하고 있는 이제 특허받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내부와 외부, 노스 사우스 시큐리티를 통한 경계 간의 이제 보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에 대한 방지, 그리고 얼러트와 함께 예방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고, 가장 우측에 보시면 컴플라이언스와 이제 버너러빌리티에 대한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와 이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GDPR이나 이제 NIST에서 이제 제공하는 주요 규정 준수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노드와 이제 쿠버네티스 플랫폼, 더 나아가서 이제 이미지까지 모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즉 이제 컨테이너를 이미지 빌드에서 이제 배포까지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보안을 제공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런타임 환경에 대해서도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안성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뉴벡터의 대시보드에서는 감시하고 있는 컨테이너 트래픽에 대해서 가시성을 이제 확보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저희가 이제 스크린샷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로데이 어택에 대한 예방입니다. 제로데이 어택 예방은 특정 패치나 이제 공격 패턴이 이제 알려진 후 방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뉴벡터의 학습 능력을 통해서 배운 패턴을 정책으로 이제 자동화하여 정책 문서로 이제 생산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문서, 이제 야물 파일로 이제 그 정책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야물을 통해서 이 야물 파일을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트래픽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클러스터 보안의 이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시큐리티와 그리고 런타임에 대한 보안. 가장 먼저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이제 보안은 취약점 스캐닝. 항상 이제 이미지나 아니면은 배포된 이미지에 대한 스캐닝 그리고 이미지가 배포되기 전에 어드미션 컨트롤러에서의 다시 확인,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확인 등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런타임에 대한 보안, 실제로 컨테이너가 운영이 되고 있을 때 운영되고 있는 그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스캐닝을 수행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협 기반, 이제 트레트 베이스에 대한 컨트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런타임 보안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보안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클러스터에서 라이프 사이클 기반에서 이제 CI/CD 파이프라인까지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자가 코드를 커밋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밋된 코드가 파이프라인을 타서 레지스트리에 들어가고 다시 레지스트리에 들어간 이미지는 런타임 환경으로 이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파이프라인과 이제 레지스트리, 런타임에 뉴벡터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빌드가 되면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검토가 통과가 되면은 레지스트리에 적재를 합니다. 레지스트리에 적재가 되면은 다시 거기서 스캐닝을 다시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를 이제 할 때 어드미션 뉴벡터가 가지고 있는 어드미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그 배포가 돼야 될 해당 이미지가 스캔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을 걸어서 배포 여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풀 라이프 사이클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테스트, 스테이징, 운영. 대부분의 쿠버네티스에 관련돼 있는 이제 보안행과 관련돼 있는 제품들은 이제 스캐닝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뉴벡터는 이러한 그 이미지 스캐닝, 스캐닝보다 좀 더 나아가서 런타임 환경, 이제 운영 환경에서의 보호를 위해 운영 환경의 보호를 위해 접근 제어, 그리고 WAF,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그리고 DLP,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그리고 이러한 그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그리고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어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새 한창 올해 이제 좀 알게 된 이제 로그4j, 그 로그4 쉘 스크립트에 대한 이제 방어책 등을 이제 정책적으로 룰로 그 로그4 쉘의 그 패턴을 룰로서 정의를 해서 해당 와프에 대한 설정을 필요한 컨테이너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와프의 기능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LP 같은 경우, 이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에서 예를 들어서 고객의 카드 정보, 카드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다양한 카드 회사들이 있습니다. 카드 회사의 카드 넘버들은 각각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카드 로스 프리벤션은 그러한 그 카드 넘버에 대한 패턴 등을 룰로서 정책으로서 적용을 해놓고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이 DLP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그 카드 정보나 이런 주요 민감한 정보에 대해 분실되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에 대한 패턴을 이제 학습을 해서 정확하지 않은 트래픽이 보일 경우 정책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다시 이 정책이라는 건 이제 펄리시 에즈 코드로서 생성을 해서 이 코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테이징에서 어떠한 그 정책을 이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나중에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뭐 운영에도 갈 수 있고 다시 개발 풀로도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게 되는 이제 클러스터에 동일한 정책을 그대로 적용을 함으로써 보안에 대해서 안정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입니다. 뉴벡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TTP나 HTTPS, 뭐 SSH, 엔진엑스나 아파치 같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항상 뭐 특정한 뭐 설정 없이도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런 프로토콜 이외에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위협적인 이제 공격이 될 수 있는 공격 패턴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디도스 공격에서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 ICMP 플로딩, 이러한 공격 패턴이 보이게 된다면 해당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에 포함이 된다면은 뉴벡터는 이제 모니터링 모드나 이제 프로텍트 모드로 전환을 함으로써 해당 공격에 대한 트래픽을 사전에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이제 행동에 대한 인스펙션을 한번 런타임 행동에 대한 인스펙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벡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드와 파드 간의 트래픽도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간의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등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부와 외부 간의 경계,
지금 보시면은 클러스터가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스 사우스 트래픽에 대해서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스트 전체적인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DPI, 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이제 그 수세 뉴벡터만의 이제 특허받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DPI를 사용하게 되면은 레이어 3와 그리고 4에 대한 관제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L7 레이어의 프로토콜도 이제 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프로세스, 컨테이너 안에서 기동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적으로 어떤 문제가 인가되지 않은 프로세스가 컨테이너에서 기동을 한다. 이럴 시에는 이제 프로텍션 모드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만약에 이게 모니터나 프로텍트 모드가 있다고 하면은 사용자에게 얼럿을 보내주고, 만약 프로텍트 모드였다 할 경우에는 애초에 그 해당 프로세스가 기동을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것은 지금 마치 이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서 가운데 어떤 장애 요소들이 발견되었을 때를 설명드린 겁니다. 이 DPI가 이제 이네이블 되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동으로 이제 트래픽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이 학습하는 단계를 이제 디스커버 단계로 지속적으로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도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허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모든 패턴 등을 다 학습을 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패턴 등에서 어떤 특정 공격이 보인다, 예상치 못한 공격이 보인다 할 경우에는 이 공격에 대해서 이제 펄러시를 제공을 해서 모니터링 모드나 프로텍트 모드로 관제만 하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아예 디나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자동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생산된 코드를 이제 바로 클러스터에 적용할 수도 있고, 키핑하고 있다가 또 다른 클러스터에도 다시 재적용해서 빠르게 안정성을 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DPI 기능을 통해서 이스트 웨스트 간의 이제 트래픽에 대해서도 바로 패킷 캡처링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뉴벡터의 대시보드에 이제 네트워크 액티비티라고 하는 그 창에서 패킷 캡처를 이제 마우스 클릭 단 한 번으로도 이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킷 캡처를 하게 되면은 이 캡처된 파일도 제너레이트해서 본인이 이제 뭐 와이어샥이나 아니면 티샥 같은 패킷 분석 툴로 통해서 시스템을 트래픽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화된 행동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짧게 설명드렸던 디스커버, 그리고 모니터, 프로텍트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스커버 모드입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습 모드입니다. 어떠한 트래픽에 대해서도 어떠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학습해서 그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약 모니터링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니터링 단계에서 이전에 학습된 내용과 틀린 어떤 또 다른 패턴이 보이게 되면은 이 모니터 단계에서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알람이나 노티피케이션을 알려주는 단계까지가 이제 모니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프로텍트 모드입니다. 만약에 학습된 내용이 아닌 다른 패턴, 다른 행동 양식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 프로텍트 모드에서는 알람도 보내주고 얼러트도 날려주고, 그리고 디나이를 해서 그 새로운 행동이 이제 시스템에 접근을 그리고 아예 수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뉴벡터만의 이제 고유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벡터는 이제 보안 제품으로서 이제 자동화, 정책에 대한 자동화를 이제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에서 이제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가시성을 이제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도 이제 L3 레벨, L4 그리고 L7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파일 액세스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을 손쉽게 GUI 하나에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DPI 기능에서 나온 이제 DLP와 WAF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방화벽과 그리고 데이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셔서 안정성 있고 그리고 보완되어 있는 환경, 보안성을 가진 환경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뉴벡터의 대시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버너러빌리티도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 바 그래프가 보실 텐데요. 파드 단위로 그리고 플랫폼 단위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버너러빌리티 이외에도 컴플라이언스 탭입니다. 버너러빌리티도 이렇게 유사한 테이블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좌측 위에 보시는 테이블에 보시면은 뭐 플랫폼, 뭐 이 컨테이너, 이미지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이러한 항목들을 저희 이제 뉴벡터에서는 어셋으로 자산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할 때 버너러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할 때 각각의 항목별로 세세하게 체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컨테이너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러닝되고 있는 런타임에서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들이 컴플라이언스에 위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뉴벡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제 가시성,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가시성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녹색에 제가 예제로 어플리케이션 띄워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버너러빌리티와 얼마만큼의 취약점들이 있는지 크리티컬하고 워닝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언제 최종 스캔이 되었는지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뉴벡터에서는 이 스캐닝 기능에 대해서 오토 스캐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실시간으로 켜두시면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스캐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녹색으로 지금 프로텍트 모드로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보입니다. 만약 이 모드에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예상치 못한 프로세스가 가동이 하려고 한다면은 이 프로텍트 모드는 해당 증상을 확인하고 노티피케이션을 날려주고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가 수행되지 않게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다양한 인프라와 다양한 컴퓨팅 리소스가 있을 때 운영자 입장에서 보안과 관리를 어떻게 한 번에 쉽게 가져갈 수 있는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프라 안에 유저는 랜처만을 통해서 그리고 뉴벡터만을 통해서 지금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모든 인프라 시스템을 모두 아우를 수가 있는 보안과 이제 관리를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